최순실 게이트 탓에 대구 경북 정치권도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대구 경북 현안 추진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50일이 지나면서 한옥 피해가 컸던 고도 보존지구는 복구가 거의 마무리돼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습니다. 기획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오늘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의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알아봅니다.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대게가 제철을 맞으면서 동해안 항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 걱정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지만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평년 기온 안팎에서 활동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지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 관리도 유의 깊게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영상권으로 회복하면서 영하권에 머물렀던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크게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구가 15도, 안동 14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면서 활동하기 더 수월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쯤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치명적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친박이 주류인 대구 경북 정치권도 구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친박 책임론이 거세게 일면서 친박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도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가는 등 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데다 친박계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쪽이고 몸은 못 오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내가 그 공천 받을 때 공천 받고 뭐 청와대 근무했고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어려울 때 이러냐 이런 입장이 많더라고. 반면 새누리당 비박계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정치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의 경우 대통령의 불통 정치와 문고리 3인방 문제 등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여권 내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TK 정치적인 구간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흐름이 일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역 정치권의 주류였던 친박계가 사실상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대구 경북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적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정부의 지역 현안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부와 여당의 국정 추진 동력이 타격을 받으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다 김영란법 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았던 터에 최순실 게이트로 지역 정치권이 더욱 위축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자체적으로 오히려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인 이제 기류가 이렇다 보니까 신규 사업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지. 정부와 함께 추진해온 지역 현안 사업과 전략 산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야당이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 정부 예산안에 숨어있는 최순실 의혹 예산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 관련 예산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거의 1.5배 정도로 이제 확대된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이번에 수준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현 정부의 국가 핵심 정책 과제도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낳고 있어 대구시의 자율형 주행차, 헬스케어, 경상북도의 타이타늄 산업과 스마트 기기 등 지역 전략 산업 추진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장부에서 어쨌든 못 토로했던 지역 전략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 여당의 사업 추진 동력이 더 약화되면서 치수원과 대공항 이전과 같은 지역 수건 사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예천 군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도청 공무원들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로 선을 긋는 한편 수사 의뢰는 물론 징계 수위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혜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천군은 도 공무원들의 마을정비조합이 문제의 군유지를 매각하기 이전 토지 소유권이 없음에도 조합 인가를 내줬습니다. 또 마을 주민에게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법을 어기고 군유지를 조합에 넘기는 한편 조합이 해야 할 3,600만 원에 달하는 마을정비 사업의 기본 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대행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손발을 맞췄습니다. 사업 공모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 의견을 구하자 도 농촌개발과는 요건 미확보를 알고도 우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위법 사실들이 농림부의 사업 마감일을 맞추고자 일어난 절차상 하자라고 일축합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 농림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고, 경상북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조합 소속 공무원 34명과 업무 처리 과정에 있던 예청과 도청 직원 등 40여 명을 징계하기로 했지만 수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의 용역비 대불은 배임까지 의심되지만 수사 의뢰도 안 할 방침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다 이쪽을 이전을 염두에 두고 투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이 이득을 본 상태도 아니고 임의로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경상북도의 아전 인수식의 감사 결과에 도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50일을 넘어서면서 한옥 피해가 컸던 고도 보존지구는 복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 전체 지진 피해 복구율을 보면 아직 65%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시 황남동 일대 고도보존 육성지구입니다. 오래된 한옥이 밀집해 기와 피해가 많았는데 복구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기와 기술자들이 부서진 기와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진흙을 깨 새 기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도보존 육성지구 내 기와 피해를 입은 200여 채의 한옥은 이달 초까지 복구가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도보존 육성지구는 경주시와 우리 전국에 있는 문화재 돌봄 사업단과 군병력이 연인원 1,500명이 동참해서 이번 주가 되면 이 지역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부서진 기와 지붕 때문에 비가 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피해 주민들은 이제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이 지진이 날 때는 너무 막막했는데 뭐 어떻게 일반인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고. 하지만 전체 경주 지역 피해 복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2,800여 채 가운데 34.5%인 990여 채는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공시설도 복구율이 5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진 발생 이후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40여억 원의 성금은 다음 주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3일 대본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의원금 지원 대상자 4,226세대에 대해서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50여일째 유례없는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경주 시민들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법을 소개하는 기획뉴스 힘내라 중소기업 찾으면 길이 보인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품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돕고 있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이 생활용품 전문 기업은 필기 보조기구와 더치커피 제조기를 만든 데 이어 최근 친환경 세제 생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품마다 다른 이름을 내걸고 팔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쉽게 기억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의 도움으로 제품의 성격과 이미지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매출이 100% 이상 늘고 직원을 22명이나 새로 뽑았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하다 보니 이제 대기업의 그런 브랜드 런칭하는 거나 이제 그런 걸 벤치마킹 하다 보니 이게 상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상품이 재평가되는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는 기업의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받아 고용 환경 개선과 판촉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모션 지원이에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진출을 해서 사전에 바이어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이른바 포스트 스타트업 맞춤형 성공 패키지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4개 업체를 지원한 결과 매출 증대는 물론 110여 명의 일자리까지 창출됐는데 내년에는 지원 업체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회 내륙철도 포럼이 어제 국회에서 기재부, 국토부,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포럼 대표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수년째 비용 편익 분석에 함몰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무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관계기관들이 협조해서 예비 타당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에는 수확을 기다리는 사과가 과수원마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요. 비싼 몸값, 기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하지만 일손 돕기는 줄고 인건비는 오르다 보니 과수 농가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안동시 와령면의 과수원에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원 30여 명이 사과 수확을 위한 일손 지원에 나섰습니다. 4천여 제곱미터 1,200평의 과수원에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정성스럽게 따고 꼭지까지 제거하는 데는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2인 가족이 직접 사과를 수확하거나 인건비를 들이면 큰 부담이지만 일손 지원에 나선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보람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와서 이렇게 거들어주면은 그래도 농가에 도움이 좀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둘이 하면은 일주일 또 더 딸 수도 있는데 이래 회장님들이 여럿이 오셔가지고 도와주니까 하루 만에 다 따고 좋습니다. 일손이 모든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수원에서는 일손 지원이 되지 않아 사람을 사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2만 1,000제곱미터 6,500평에 이르는 이 과수원은 규모가 큰 일반 농가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람을 살 수밖에 없고 인건비 부담이 큽니다. 인건비가 교통비, 간식비, 점심 식대 그래갖고 한 12만 원 정도. 사람을 사서 하면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겠네요. 예, 많습니다. 솔직히 인부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안동시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일손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신청한 기관 단체는 9곳에 불과합니다. 일손 지원을 요청하는 농가는 많고 일손을 지원하겠다는 기관 단체는 적은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라든지 군부대 이런 데서도 좀 다소 인원이 좀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인력 지원이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쌀값과 생강값은 폭락하고 고추값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사냥 역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인건비 부담으로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은 마지막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구는 다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포항 구룡포항에서 열린 대게 첫 위판 현장에 이규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들어올린 바구니 안에 살아있는 대게가 가득합니다. 크기와 종류별로 대게를 분류해 위판장 바닥에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위판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세 마리. 옷으로 손을 가리고 낙찰가를 제시하는 중매인들. 경매사의 구성진 목소리와 중매인들의 빠른 손돌림은 볼거리입니다. 동해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대게가 위판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 구룡포항에서만 5천 마리가 넘게 위판됐습니다. 아직은 대게살이 꽉 차지 않는 시기여서 비교적 싸게 팔렸고 박달 대게 등 최상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조금 쉽게 말하면 물게다 하는 게 거기에 지금 일단 한 5천 원 선에서 입찰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청계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한 지금 7, 8천 원 선에서 지금 입찰이 거래됩니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대게철이 돌아오면서 동해안 항포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겨울에 와가지고 구룡포에도 이제 게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게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동해안 대게철은 12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일학 의원은 국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대구에 개점하는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입점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골목 상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복합 쇼핑몰이 오히려 골목 상권 중소상인의 설 자리를 뺏고 역외 자금 유출로 지역 자본 잠식 등 기형적인 유통시장 형성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청에 대구시와 함께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정웅기 박사가 도시철도와 자전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두 교통수단 간의 연계 환승은 큰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도시철도 환승 자전거 주차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박사는 국내 대도시 가운데 대구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데도 도시철도 주변에는 소규모 보관대 위주의 자전거 주차장만 설치돼 있어 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관영 판사는 지난 4월 이웃이 개를 키우는 데 불만을 품고 이웃집을 직접 찾아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예전에도 같은 행태를 되풀이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교육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때이른 겨울 추위가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하지만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평년 기온 안팎에서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도 유의 깊게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도, 영천과 청도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한 가운데 낮 기온은 1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돌면서 활동하기 한결 더 무난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쯤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